우리는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늘 긍정적인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랜 시간 힘겹게 일해온 회사 생활의 피로를 퇴직 후에 풀어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을 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행복하게 보내리라는 희망을 품죠. 제 친구도 바로 그런 꿈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한 직장에 몸담아 묵묵히 일하며 자신을 바쳤고 이제는 그 보상으로 평생 꿈꿨던 일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어요. 친구는 퇴직 후를 앞두고 항상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퇴직하면 정말 마음껏 즐길 거야. 그동안 일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다 해볼 생각이야.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등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하나 다 해볼 거야. 그의 목소리엔 오랫동안 억눌려온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는 퇴직 후를 인생의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장을 열어갈 준비 단단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몇 달간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잘 들어맞았습니다. 아침엔 여유 있게 늦잠을 자고 오후엔 골프를 치거나 산책을 하며 하루하루를 즐겼죠. 매일 아내와 함께 새로운 여행 계획을 짜고 주말이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SNS에는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과 골프장에서의 활기찬 모습이 넘쳐났고 나는 그가 퇴직 후의 삶을 정말 잘 만끽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 다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처음에 밝았던 모습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여행이 잦아 피곤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는 깊고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더 커져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2달쯤 지나자 큰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하루가 버겁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잘 챙겨주던 아내도 어느 날 친구도 없는데 나가서 뭐라도 좀 해보지 않겠어? 라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때 제 얼굴에도 씁쓸함이 가득했죠. 퇴직 후 삶을 그렇게 기대했건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쉬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데 그동안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놀기만 했으니 이제 와서 뭘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퇴직 후의 삶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친구도 오랜 직장 생활의 끝에 단순히 쉬고 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에게 전혀 다른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일상은 무료해졌고 퇴직에 대한 기대감은 공허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은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유사한 고민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퇴직 후에는 여유롭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퇴직 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예상치 못한 지루함과 허무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퇴직을 앞둔 분들은 미리미리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은 적이 있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 회사에는 퇴직을 앞둔 분들이 많았고 그들 대부분은 퇴직 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죠. 이제는 좀 쉬어야지 라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의 선배들이 퇴직 후 어떻게 지내는지 들어보면 그 낙관적인 기대가 종종 현실과 마주하며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울산의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 중 많은 분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퇴직 후 날마다 앞산을 오르내리며 점심을 먹고
또다시 산을 오르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초기 몇 달 동안은 배우자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배우자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이면 넌 친구도 없냐? 나가서 좀 놀아라는 말을 듣기 일쑤입니다. 결국 준비 없이 퇴직한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퇴직자들과 모여 술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예전의 자부심과 열정을 자랑하지만 현 생활이 그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그들에게 큰 공허함을 남겨 결국 아파트 단지 내의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반면 퇴직 후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한 분은 정년 퇴직 후에도 5년을 더 일하기로 계획했고 그동안 아들들에게 용돈을 받아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아파트를 마련했죠. 이렇게 퇴직 후에도 끊임없이 일하며 경제적 안정을 구축한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퇴직 후 삶이 단순히 휴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퇴직 후의 시간이 단순히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 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단순히 쉬고 놀기보다는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 삶을 위한 몇 가지 준비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몰입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예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보세요. 둘째, 경제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을 세우거나 간단한 파트타임 일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만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미리 조율하고 친구나 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을 세워두세요. 이러한 준비를 통해 퇴직 후의 삶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성취로 가득 찬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퇴직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의 황혼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퇴직한 분들은 곧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퇴직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퇴직 후 다가오는 현실의 무게에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겪는 5가지 현실 충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욱 탄탄하게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많이 들리는 이야기는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남성분들은 군대와 직장 생활을 통해 꾸준히 일정한 시간을 관리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퇴직 후 자유시간이 생겼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산에도 다녀오지만 오후 3시가 되면 갑자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곤 합니다. 이렇듯 충분한 여유 시간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에야 비로소 내가 진짜 퇴직했구나 하는 현실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함이 사라지고 나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는 순간이 정말로 나를 깨닫게 만든다고들 하시죠. 얼마 전 어떤 분이 퇴직 후 길을 걷다 뒤에서 누군가 아줌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크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과거엔 부장님, 선생님, 박사님 등으로 불리던 분이었기에 아줌마라는 호칭이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죠. 이제는 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그분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또 명함이 사라지면서 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전화를 걸 사람도 점점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곤 하지요. 특히나 남성분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아 퇴직 후 더욱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현실적인 충격은 대출에 관련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재직증명서 하나로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은행 문턱이 높게만 느껴집니다. 최근 지인 한 분이 퇴직 후 대출을 연장하려 했으나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쉽게 만들 수 있었던 마이너스 통장도 퇴직 후에는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제약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네 번째로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퇴직 후 몇 번 연락을 시도해보아도 대부분의 동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어 자연스레 연락이 드물어집니다. 핸드폰 연락처 목록은 가득한데 막상 전화를 걸 사람이 없어 더 큰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특히 남성들은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아 깊은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다섯 번째 현실 충격은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직장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퇴직 후에는 매일같이 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아내는 이미 본인만의 생활 리듬에 맞춰 생활하고 있을 텐데 남편이 집에 머물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작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결국 퇴직 후에도 관계의 위기를 맞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고 느꼈던 부부들도 퇴직 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문제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퇴직 후 겪는 5가지 현실 충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리 대비하고 더 현명하게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충격은 시간이 많아졌지만 막상 갈 곳이 없어진다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명함이 사라지고 호칭이 바뀌며 더 이상 직업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대출 등의 경제적 제한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끊기며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5가지 현실 충격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퇴직 후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저는 79세의 노인이며 과거에는 의과대학의 교수로 일했습니다. 50년간 정신과 전문의로서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질환, 담석 등 7가지 만성질환과 고된 스트레스가 제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태양을, 밤이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잠들면 다음날 아침 따뜻한 햇살을 맞을 수 있고 기쁨과 슬픔,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도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저는 집 앞 정원을 가꾸고 동네를 산책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았지요. 비록 이제는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와 앞산의 수풀이 만들어내는 세계 향연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합니다. 인생은 바로 이 순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우리 마음속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엔돌핀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항상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에 매달리지 마세요. 어제 세상을 떠난 많은 이들이 더 살고자 했던 하루를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괴롭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키워보세요.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지나간 세월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결국 우리 기억 속에는 행복한 순간들이 남아있기에 나이 든 분들은
그 시절이 행복했다고 말씀하시죠. 누구나 그런 추억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말을 그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삶을 경험하니 그 소중함을 몰랐던 걸 깨닫게 되었어. 젓가락 한쪽마저 사라진 거지.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게 막상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걸까? 우리 창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 추위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듯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보인다며. 행복의 열쇠는 바로 지금, 여기, 내 호흡 속에 있다고.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하늘을 한번 바라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후회 없는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 후의 삶을 낙관적으로 상상합니다. 오랜 직장 생활의 피로를 은퇴하면서 풀고 그동안 꿈꾸던 일들을 실현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행복하게 보낼 거라 믿죠. 제 친구도 그런 기대를 안고 은퇴를 맞이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는 20년 넘는 세월을 한 회사에 묵묵히 헌신하며 자신의 젊음을 바쳤고 이제는 그 보상으로 평생 꿈꿔왔던 일들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친구는 은퇴하기 전부터 은퇴 후의 계획을 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제 퇴직하면 정말 마음껏 즐길 거야. 그동안 일 때문에 못했던 것들 다 해볼 거야.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등산도 하면서 말이지.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제 하나씩 다 해보려고 해. 그의 말 속에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인생의 다음 장을 더욱 멋지게 열어가려는 준비가 된 듯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그의 기대대로 순조롭게 풀려갔다. 늦잠을 즐기며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오후에는 골프장을 거닐며 산책을 즐겼다. 매일 아내와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주말이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SNS에는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과 골프장에서 활구찬 모습이 가득했고 나는 그가 제2의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예전만큼 밝지 않았다. 처음에는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녀서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퇴직 후에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토록 꿈꾸던 생활이었지.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면서 진심으로 새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더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나니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똑같아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며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가 점점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나름 잘 지냈지만 어느 날 아내가 친구도 없고 뭐라도 나가서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의 얼굴에는 먹먹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단순히 휴식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의 긴 시간 동안 단순히 쉬고 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에게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일상은 무미건조해졌고 처음 가졌던 기대감은 공허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그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마무리한 많은 이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지 뚜렷한 계획이 없다면 금세 지루함과 허무함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명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회사에는 곧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이들이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유롭게 쉬어야지 라고 다짐하던 그들. 하지만 정작 퇴직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은 그 기대와 달리 험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울산의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분들 중에는 퇴직 후 비슷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퇴직 후가 되면 아침마다 앞산에 오르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도 다시 산에 오르는 일상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내가 준비해준 식사를 먹으며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일상이 얼마나 권태롭게 느껴질 수 있는지 깨닫곤 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단순히 휴식만으로 채워질 수는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퇴직 후의 시간도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에서도 지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친구도 없니? 밖에 나가서 좀 놀아봐 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던 이들은 결국 같은 아파트 단지의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자신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했는지 그때 느꼈던 자부심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현재의 삶은 그 자부심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준비 없이 맞닥뜨린 현실은 그들에게 큰 허망함을 남기고 점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낙인 찍히게 되었죠. 반면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은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중학교 졸업 후 63세까지 일하며 퇴직 후에도 협력사에서 5년 더 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받은 용돈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결국 그 돈으로 아들에게 아파트를 선물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여 경제적 안정을 쌓아가는 그의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퇴직 후의 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기간은 그저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보내기에는 아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그 시간을 맞이한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퇴직 후를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선 단순한 휴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로 기억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의 삶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퇴직 후 중에도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퇴직 후의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새롭게 언어를 배우거나 예술 활동에 몰두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등의 활동을 미리 계획해두는 것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줄 투자를 미리 준비하거나 가벼운 파트타임 일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가족과의 관계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시간이 크고 작은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가족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친구와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를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바탕이 될 때 퇴직 후의 삶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의미 있는 도전과 충전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준비된 퇴직 후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의 황금 시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많은 퇴직 후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퇴직 후 전에 이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퇴직 후에 마주하게 되는 현실의 무게에 놀라는 분들이 많답니다. 오늘은 은퇴 후의 5가지 현실 충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욱 탄탄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군대나 직장 생활을 통해 오랫동안 규칙적인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자유시간이 생기니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등산도 가지만 오후 3시쯤 되면 할 일이 다 끝나버려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이 도리어 부담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내가 정말 은퇴했구나 하는 현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명함이 없어지고 호칭이 달라지는 순간을 많은 분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느끼십니다. 얼마 전 한 분은 길을 걷다가 누군가 아줌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부장님, 선생님, 박사님으로 불리던 분위기에 이러한 호칭 변화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일하지 않는 그저 일반적인 사람으로 불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분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명함이 없어지면서 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단절되고 연락하는 사람들도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남성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퇴직 후 더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부딪히게 되는 현실은 대출 제한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재직 증명서 하나면 간단히 신용 대출이 가능했지만 퇴직 후에는 은행의 문턱이 하늘처럼 높아진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최근 한 지인은 퇴직 후 대출을 연장하려 했지만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에는 쉽게 만들 수 있었던 마이너스 통장도 퇴직 후에는 얻기 어려워지니 경제적 제약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퇴직 초기에는 몇 번의 연락 시도를 해보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바쁜 업무 속에 살고 있어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소통이 끊기게 되죠. 핸드폰에는 수많은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만 막상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이 밀려옵니다. 특히 남성들은 퇴직 후 사회적 네트워크가 급격히 줄어들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쉽지 않아 깊은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현실 충격은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직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다소 짧았다면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서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각자의 생활 리듬에 맞춰 적응해온 상태에서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 패턴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소한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결국 심각한 불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예전에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분들도 퇴직 후 장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 후 많은 분이 겪는 현실의 충격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미리 대비함으로써 보다 현명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충격은 시간이 늘어났지만 정작 갈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명함도 사라지고 이제 내가 무직자가 되었음을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대출이 어렵게 느껴져 경제적인 제약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편안하면서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5가지 현실적인 충격을 미리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한다면 퇴직 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퇴직 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내용을 통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지금입니다. 저는 의대 교수로 일했었고 이제는 79세의 노인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퇴직 후로 인해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 디스크, 관상동맥 질환, 담석 등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된 스트레스를 친구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깊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끔 집 밖을 나가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한쪽 눈으로만 봐도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눈앞에 산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사합니다.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도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웃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즐거움입니다. 살아보니 행복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엔돌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즐거움 속에서 엔돌핀이 형성됩니다. 늘 행복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더 살고 싶어 했던 어제의 사람들처럼 나는 지금 이 귀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슬플 때도 있지만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세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어르신들은 지나온 세월이 힘들었다 해도 결국은 다 행복했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강렬한 행복의 순간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어야 행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오늘과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진리라는 것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없을 때는 몰랐지만 살아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젓가락 한쪽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많은 조언을 들었지만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 장인이 말씀하시길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비밀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행복하시고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